첫 번째 달려보죠. 벤츠 불난데 부채질입니다. 최근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전부 태워버렸던 이 벤츠 전기차 화재 사고. 해당 아파트 주민께서 충격적인 사진을 제보해 주셨는데요. 자, 아파트 엘리베이터 옆에 붙은 광고 전단인데 전기차 화재 지원 프로모션이란 제목인데요. 전기차 화재 사고 피해자들께 위로 말씀드리면서 벤츠 신차 구매 시 각종 혜택을 드립니다. 와우! 추가 할인 2%. 제일 중요한 거 소화기 증정. Unbelievable! 와우! 자, 모르긴 해도 지금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삼각별 표시만 봐도 트라우마에 시달릴 텐데 그 차를 또 팔아먹겠다고. 아, 이거 좀 매기는 거 아니에요, 이거? 혹시 경쟁사에서 붙인 건가? 네, 이 제보자는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가 발생한 인천 청라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웬 종이가 붙어 있는 걸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전기차 화재 지원 프로모션이라는 제목이 붙은 홍보물이었는데 심지어 화재가 있었던 바로 그 전기차의 회사였습니다. 신차를 구매하면 할인을 해주고 전손 차량 처분도 지원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차량용 소화기를 증정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제보자는 게다가 사전에 허가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부착한 홍보물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항의를 받은 건지 적혀있는 연락처로 전화를 해도 연결이 안 됐다고 전했습니다. 제보자에 의하면 이 홍보물은 어제 저녁에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제보자는 일부러 화를 돋구려고 그런 건지 무슨 생각으로 신차 구매 홍보를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자, 그나저나 그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사고 때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 오늘 알려졌다면서요. 자, 이게 소방법이나 이런 것들 위반될 여지가 있는데요. 당시 6시 9분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당시에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는데 스프링클러 그 작동 밸브 그 정지 버튼이 눌러져 있었던 겁니다. 이게 왜 눌러져 있는 게 사실은 누가 지금 눌렀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눌린 상태에서 밸브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작동하지 않았고요. 아, 고장 났던 게 아니군요. 아닙니다. 5분 뒤인 14분에 해제가 되긴 했는데 이미 화재 때문에 스프링클러는 고장이 났습니다. 아이고. 요거는 당시 근무자도 특등을 하긴 했는데 소방법, 소방시설법 위반 여부를 좀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그렇군요. 사실상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재에 가까운 게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난데없이 발로 쾅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쓱 열린 엘베문 사이로 한 남성이 탑승을 합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쾅! 사커킥을 날립니다. 자, 쾅! 충격을 받자 문이 다시 열리죠. 자, 그러고 나서 남성이 올라가려고 다시 버튼을 꾹 눌러보지만 엘베문은 요지부동.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아유, 지금 어떡하지, 이거. 모르쇠 모드로 전환,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자, 유명한 식구가 떠오릅니다. 엘베문 함부로 차지 마라. 넌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라고 말이죠. 이곳은 강원 춘천시의 4층짜리 건물입니다. 1층부터 2층까지는 상가, 또 3층부터 4층까지는 주택인데요. 4층에는 임신부인 제보자, 그리고 제보자의 친정 부모님이 함께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8일 저녁에 한 남성이 아무 이유도 없이 엘리베이터 문을 발로 찼고 계단을 이용해서 건물 2층에 있는 마사지샵에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센서가 망가지고 문이 찌그러져서 수리비 견적이 400만 원이 나왔다고 하고요. 현재 제보자가 만삭이기 때문에 계단으로 이동하는 게 힘들어서 우선 당분간 운행이 될 정도로만 엘리베이터를 수리한 상태라고 합니다. 제보자가 마사지 샵에 가서 알아봤더니 사장이 처음에는 남성이 술에 너무 취해 보여서 돌려보냈다라면서 연락처를 찾아서 알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갑자기 말을 바꿔서 연락처를 메모지에 썼는데 그걸 찢어버려서 지금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보자는 이 남성을 경찰에 신고해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아, 저 사람이군요. 아, 네. 빨리 잡아야죠. 잡아야 됩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나온 다음에 자신의 주황색 차량, 소차량이에요. 눈에 띕니다. 운전해서 떠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이 말씀처럼 그 마사지샵 사장님 말씀처럼 술에 취해 왔기 때문에 돌려보냈는데 아마 저 사람이 엘리베이터에서 빵 차고 그렇다면 음주운전이 또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맞다. 그렇죠. 차가 막 자동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직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손괴도 하고 야. 음주운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차가 특이하기 때문에
사실 금방 찾아낼 수 있거든요. 제보 좀 부탁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노란색 SUV. 자, 다음 이어가죠. 수상한 밤마실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어두운 새벽 한 여성이 멍하니 반대편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자, 성큼성큼 도로를 가로질러서요. 한 가게 앞으로 저렇게 옵니다. 자, 와서 뭘 하느냐? 뭔가 하고 봤더니 휙 돌아서 이번엔 다른 가게로 가네? 어허. 자, 입간판 위에 저렇게 가방을 탁 내려놓더니 부스럭부스럭 뭘 꺼냈어 지금. 웬 페트병과 컵을 꺼내고 쭈루루룩 따르더니요. 뭐 할까요? 마실까요? 아닙니다. 문 쪽에다가 저걸 휙 던졌어. 끼얹었어. 아이고야. 그러고는 다시 또 정리를 주섬주섬 하더니 사라져 버리는데요. 자, 박 교수님, 이건 혹시 무슨 염산 테러 이런 건가요? 네. 저도 도대체 뭘 던진 건지 궁금했는데요. 지금 이 음료는 식혜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에? 그러니까 이게 8월 8일 새벽 1시 반쯤 일어난 일인데 이게 뭐 도로를 배회하던 사람이 뭐 건너와가지고 한 미용실 앞에 서서 식혜를 뿌렸어요. 그리고 제보하신 분은 그 미용실 옆에서 이제 또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 가게에다가도 제보자의 가게에다가도 또 식혜를 뿌리고 갔다고 합니다. 다음 날 보니까 문에 끈적끈적한 게 묻어 있어서 이게 뭐지? 그러고 이제 CCTV를 보면서 알게 되었고요. 옆에 미용실하고 다른 가게들도 물어봤더니 예전에도 이렇게 끈적끈적한 것이 몇 번 묻어 있었는데 어허. 그때는 CCTV가 없어서 우리가 뭔지를 몰랐다라고 얘기하시는 아, 저기 거예요. 가발이 보이네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기분이 좀 나쁘시잖아요. 끈적끈적한 것도 치워야 되지만 도대체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남의 가게에다가 이런 걸 던지나 물을 뿌리나 식혜를 뿌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궁금하신 겁니다. 혹시 이게 무슨 점쟁이 말을 믿고 온지 아니 무슨 뭐 뭔가 주술 샤머니즘적인. 같은, 네, 뭐가 있는 건지 다수의 분들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제보하셨습니다. 진짜 좀 궁금하네요.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다정히 손잡은 연인이 점점점. 제보 영상 보시죠. 자, 손을 꼭 붙잡은 커플 무인 매장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날씨도 더워. 딱 밀착해서 누가 떼어놓치네. 자, 일단 아이스크림 하나 골랐어요. 자, 그리고 또 골랐어. 자, 그 와중에도 손에 본드라도 발라야지 딱. 아, 진짜 좋을 때다, 좋을 때야. 자, 저렇게 손 꼭 붙잡고 계산대를 향하는데요. 자, 바코드 다 하나 찍고, 2개 찍고, 3개 찍고, 4개 찍고. 자, 이제 계산하려고 카드를 꺼내요. 자, 꽂아 넣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화면은 변화가 없어. 이거 계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카드 뽑아서 다시 넣고, 자, 주섬주섬 챙겨서, 아이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자, 은배 팀장이 먹튀도 그렇고 절도도 그렇고 남녀 커플은 서로 창피해서 가급적이면 저러진 않았는데 말이죠. 예외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에보 하신 분은 강원도 속초에서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을 운영하는 분이신데 지난 7월 6일 날 저렇게 다정다정한 커플이 무인 매장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스크림하고 과자, 간식거리를 7,400원 정도를 한 다음에 결제를 않고 도망간, 즉 절티 사건인데요. 당시 보게 되면 그 상품의 바코드를 찍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제 카드를 넣은 다음에 결제 라인을 눌러야 되는데 그 버튼을 안 눌렀어. 카드만 넣었다 뺀 거야. 결제 안 되니까 그 아이스크림하고 간식 7,400원을 가지고 그냥 도주한 건데 제보자가 입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관광지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든 외국인이든 간에 계산을 잘 아는데 이 사람들한테 돈을 안 받아도 되지만 양심이 그렇지 않냐. 양심을 차려라. 이런 내용으로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뭐 저는 저 두 사람 얼굴을 똑똑히 봤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이 친구 손절할까요? 라면서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답니다. 네, 결혼을 축하 못 해주겠다는 친구와 손절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된다는 50대 여성의 사연입니다. 사연자는 지금까지 총 2번의 결혼을 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남편이 외도를 하는 바람에 이혼하게 됐고, 두 번째는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면서 사별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남편을 잃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원래 알던 지인과 서로 위로하고 의지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인은 사연자보다 어린 40대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이었는데 사연자와 마음이 맞아서 1년
1년 전부터 사귀게 됐고 오는 9월에 결혼을 약속하게 됐다고 합니다. 사연자가 주변 친구들에게 결혼 소식을 알렸더니 모두 함께 입을 모아서 축하해줬다고 하고요. 그렇군요. 고등학교 동창인 한 친구에게도 연락을 해서 결혼 소식을 전했는데 그 친구가 대뜸 나는 결혼을 축하해주고 싶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는데 예비 남편한테 친구가 결혼 축하하고 싶지 않다더라 라고 전해라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아, 그러니까 친구한테 야, 친구 중에 하나가 니네 커플 결혼하는 거 원치 않는다는 꼭 전해 뭐 이랬다는 거죠. 네, 그 말에 너무 서운해진 사연자가 축의금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축하는 못 해준 망정 왜 그렇게 말하냐 이렇게 따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친구는 그냥 축하하는 마음이 안 들어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래놓고 결혼식은 또 오겠다고 해서 어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친구도 남편이 있는 상태고 평소에 별다른 불화도 없어서 대체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말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너무 속상하고 기분이 나빠서 이런 친구와 계속 연을 이어가도 되는 걸까 고민이 된다고 합니다. 결혼 축하 못 해주겠다고 하는 친구 연을 끊는 게 맞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천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입니다. 야, 박상희, 도대체 네 뒤틀린 심사를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 결혼 축하를 못하겠다? 그리고 그 얘기를 은배 씨한테 전해라? 아니, 그러면서 결혼식에 오겠다는 건 도대체 무슨 심보야? 너 최근에 한약 잘못 먹었니? 야, 이 집에 솔직히 말해, 너 신랑 지훈 씨보다 한참 어린 은배 씨 보니까 배 아파서 그런 거지? 그지? 야, 꺼져, 오지 마. 결혼식 동그라미. 아닙니다. 다음 친구 얘기도 들어보세요. 어머머머머, 진짜 얼척 없대. 야, 백다혜, 네 신랑 연식만 어리지 액면가 보니까 얘 70대더라. 얘 하나도 안 부러워. 같은 여자로서 네가 한심해서 그런다. 너 약간 결혼 중독증 같아. 이혼하고 사별하고 이제 정말 결혼 지긋지긋하지 않니? 그 와중에 또 결혼을 하고 싶어? 아휴, 정말 청첩장을 3번씩 돌리면 나 같으면 염치 없겠다. 그래서 한 소리다, 얘 X. 자, 은배 팀장님부터 가볼게요. 그렇습니다. 친구가 결혼한다 그러면 결혼 축하하는 것이 맞는데 결혼을 축하 못 해준다면서도 결혼식은 오겠다. 근데 이 결혼이 사실은 여자친구의 그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편이 바람을 폈고 또 사별했고 그러면 당연히 그거 축하해줘야 되는데 이 여성분은 자기 소신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자기 여자친구가 결혼하는데 그걸 축하 못 해주는 친구하고는 같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손절을 하시라고 저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교수님. 네, 이 친구는 뭐 친구가 아닌 거죠. 굳이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도 관계도 소중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결혼을 3번을 하든 4번을 하든 당사자의 인생이고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들면 그냥 조용히 그날 결혼식을 못 갈 것 같다라든가 상처를 주지 않는 방법이 너무 많은데 왜 상처를 줘서 난 축하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결혼식을 안 가는 건 도대체 이분은 사회성도 좀 이상한 것 같고 결혼식은 간답니다. 결혼식은 간다 그러고 그 축하는 안 해준다는 건 지금 이분은 사회성도 이상하고 성격도 이상하고 둘의 관계도 소중하지 않고 손절이 답이다. 박 변호사님, 근데 제가 채팅창을 잠깐 보니까 근데 3번째 결혼식은 좀 점점점점. 글쎄요, 뭐 그거라면 차라리 그 얘기를 하는 게 맞죠. 결혼식을 좀 너무 많이 몇 번 반복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정도는 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야, 그냥 니들끼리만 조용히 그냥 조용히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런 말은 가능한데 축하할 수 없다. 이 부분이 이거는 이제 사실은 악담입니다. 악담. 아, 진짜. 악담을 아무런 이유 없이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제보자분은 친구분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네가 행복하지 않길 바래 평생. 똑같은 거예요. 이유 없이 얘기한 거거든요. 이유 있게 얘기했다면 그 들을 만할 수도 있죠. 어떤 이유? 지금 말했다시피 간소한 어떤 결혼식이라든지 그런 이유가 있다면 가능한데 아무런 이유 없이 결혼식은 간다면서 행복하지 않길 바래, 축하 안 하길 바래. 그러면 마찬가지로 너도 평생 불행하게 살아라고 하는 거 똑같거든요. 이 사람하고는
친구, 인간관계를 유지하기는 어렵죠. 자, 백다희 아나운서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의견 찾느라고 막 정신이 없는데 네. 본인 의견 먼저. 저는 이 사연자분이 그 친구 결혼식에 못 오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앞으로 연락을 안 하시면 좋겠어요. 행복하게 사시면 좋겠고요. 가족분들 의견도 보겠습니다. 이초코님, 그럼 넌 오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라고 하셨고요. 부연님도 그냥 손절해 버리세요. 축하해주질 못한 망정 차라리 그런 부류의 사람은 애초에 안 만나는 게 낫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별빛10님, 그런 사람에게 뭐하러 신경 쓰나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